아, 여기 있네. 황 국장님, 참석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셔서 4시에 곧바로 찾아와있습니다. 오늘 또 건의문을 저희가 부자연 의원님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내부 참가자는 오늘 토론의 발제와 토론자 그리고 내부의 대표와 이 자료지 맨 1페이지에 있는 우리 영농조합 2차 때 한번 전체 쭉 영농조합 한번 제가 명단을 불렀죠. 농사에서 영농으로 또 영농이 경영으로다가 농사도 자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희화 간척지는 한 30여 년 가까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다가 변화의 기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 지역에 농사 지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도시에서 같이 함께 농사 지고자 하시는 분들 모여서 간척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 농사 짓는 분들이 편하게 쉽게 농사 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안을 가지고 이 3차 토론회까지 오려냈습니다. 고생하신 임원님들이 그 보좌관하고 약속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전화 듣기로는 오늘 내일 제가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일들과 이후에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자 오늘 발제하실 소개받은 박경정입니다. 이번에 그 뉴스의 중심이었던 JP 자유민주연합의 농림위양선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여간척지 지역 주민들이 오셨는데 그때 분양을 했어요. 대여간척지가 분양했는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하니까 3년 거치 지난 4년째부터 이제 7년에 걸쳐서 농지값을 분양하는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적자가요. 그래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10년 늘려가지고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해주시오라는 민원을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직업이 이제 정부회사 지원자 출신이어가지고 대우 지역 농민들하고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10년을 늘려놓으니까 한 30% 농지 분양 대금이 절감되면서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어설프게 분양받아가지고는 농사지어서 땅값도 못 내고 잘못하면 그분 말씀이 내가 17년 상환하는 동안에 땅값 상환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자유민주연합이 7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해남 가서 이제 민주당의 전문위원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박종현 선생님이 해남 국민이 8만 명입니다. 무려 그때 5만 3천 명인가 서명을 넣었어요. 분양하지 말고 임대합시다. 20년 장기 임대합시다. 해남 인구 8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이 서명했으면 어른은 다 서명합니다. 어른은. 그렇게 해서 6박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농지는 분양하지 말고 임대합시다. 그게 맞아요. 분양받아가지고 공지값도 다 못 내고 빚으로 남기고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20년 장기 임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국회의원들이 줄이고 결국 20년이요. 딱 3년으로 갔어요. 3년. 더 열받게 한 것은 벼가 아닌 조사료로 하면은 5년 주겠다. 장기 임대기간. 농업인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 13, 14, 3년 했어요. 이제 올해 다시 3년 또 들어가야 됩니다. 2015년에 다시 3년짜리 계약갱신하면
대업적이 늘어나니까 다음 투표에 유리하겠다. 그런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요. 우리 농업인들이 다 붙들고 다 이 주름진 손, 시커먼 손이 붙들고 우리 전문위원 이거 꼭 해줘야 돼. 20년짜리 20년이 어떻게 줄고 3년까지 되는 3년까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입니다. 오늘 나오지도 않고 있죠.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죠. 저도 정치판에 있어봤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농지법 결국 3년간 통과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시주택 임대차가 1년인 것처럼 농지를 3년을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국회 법안소에 통과할 때 3년을 한다. 다만 간척지 농지 안에서는 영해를 제거하거나 토양 조성을 위해서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간소장을 한 줄만 더 써서도 5년째 심지가 됐어요. 이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농림부 사무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결국 3년을 끝났어요.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농지법 24조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개정안부터 내야 됩니다. 그 개정안부터. 부자는 의원 오시면 24조 2항 3년으로 된 거 다만 간척농지 안에서는 토양 조성을 위해서 5년이나 10년이나 해야 돼요. 그거 저 한 줄만 넣어주면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국회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 농사 지어보니까 야매 때문에 안 되더라. 3년 5년 늘려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권에서 왼손업으로 간행업 했던 분들을 우선 해주자.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월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어요. 원래 그들은 그렇습니다. 이 법으로. 근데 한번 보죠. 그 법의 중요한 점 11페이지 하단입니다. 관련 법은 크게 4개가 있어요. 간척지 이용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농지관리법이 있고, 농어촌정비법이 있고, 이제 농지법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인데, 그 4조가 중요합니다. 4조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간척지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이 법이 일단은 가장 우리 시와 영동에 우선한 법이다. 그렇게 그 법을 쭉 실어놨는데요. 12페이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척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도 하지만 승인이 나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계획을 잘라가지고 여기 농사 짓고 여기는 뭐 유니버시티도 짓고 여기는 대벌 뭐 약시장하고 이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 보면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그래서 우리 뭐 지역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간척지 농업 허용하면 송산 포도나 왕창 심어야 되겠다. 포도가 자랍니까? 야매 때문에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래서 염분이 얼마나 돼 있고 현재 염도가 얼마인데 거기에 재배 가능한 작목이 뭐냐? 배만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배를 어떻게 재배할 것이냐? 그런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거기에는 농어촌공사가 좀 나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냥 떠내가지고 혓바닥으로 염분 몇 %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해야 되고, 일단 농림부 사무관이 이겨내지 못해서 이제 3년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주민에게 정치 조합만큼은 또 관철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간척지 활용사업 계획을 작성해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3페이지 보면 그 사업자의 이제 주체가 나요. 주체.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넣냐면은 지역 주민 간에 너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그걸 내면 원래 제가 전문의들 저희 의도가 좀 반영이 된 거예요. 농지관리기금을 이제 일부 조성하는 방법 중에 농지를 팔아가지고 분양한 매각 대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제 계속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 자본인데 지역 주민들한테 놔두면
끝까지 그냥 싸움판에 휩쓸려서 세월만 가고 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에 대해서 이제 농림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크게 지자체하고 농어촌공사가 이제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일단 어찌됐건 이제 방류제를 맞고 나서 안에 이제 간척지 땅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이것을 분양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좀 우선순위를 주장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매립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우선을 줘야 되는 거 아니어서 그 조항들이 이제 명시했던 것이 22조입니다. 22조고 여기에 대한 이제 관리 기관 역시 농어촌공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핵심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이제 말이 많은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요약하지 뭐하든지 아니면 춤을 모아서 편설수설 하든지 그런데 전 두 가지 다 해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이 이제 나오는 게 24조고요. 24조가 나오고 그건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계약 기간이랄지 임대 면적 그리고 이제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 요율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종이 25조가 중요합니다. 25조가 이제 잘못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직원들한테 협박을 당합니다. 협박을. 계약서대로 안 했다고 언제든 대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르고 이제 들어간 거 우리 모르고 들어갔다가 협박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장 단장을 몇 명 쫓아가서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7페이지 보면 간척지에 대해서도 또 국가로부터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임대 수탁은 농어촌 공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갑이 농림부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계약 쓰면 우리 의리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농어촌 정비법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농림부가 이제 분양할 때는 개인으로 분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8년도에 제가 자유민주화 전문위원회였는데 2000년도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대원적지가 한 평당 11,000원이었던가요? 11,000원 됐죠? 11,000원 정도 됐어요. 11,000원 정도.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한 1년 지나면 뭐 이제 외진이 싹 들어오고 또 처음부터 분양받은 분들 상당수가 남은 돈으로 받을 때 많았습니다. 심지어 뭐 서울에 있는 아들이 돈 붙여갖고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막 이렇게 이제 현지 농업인보다는 타진이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적폐가 임대로 돌렸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임대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쪼개다 보면 규모가 적어요. 농지 규모가. 우리 여기 이제 박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남에 박종현 선생님 1년 농사 지어 보니까 1헥타에 250만 원 남더라. 다 뛰고 나니까. 너무 이제 잘게 쪼개지면은 규모가 있어야 이제 규모 경제에 의해서 이제 이 농업이 흑자가 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좀 해법식이지만 영농조합별로 한번 해봅시다. 좀 크게 좀 떼주겠다는 거죠. 구획별로 크게 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해남 같은 경우 헥타르당 따지면 세당 한 0.5 해남 같은 경우 한 0.5헥타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이 호당 평균 경작 면적이 1.36헥타르니까 0.5헥타 늘어나면 많이 늘어난 거죠. 분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어촌 용소용 방조 수질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가 분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 공사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 붙으면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당 시군에 시장이나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까지 미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수는 우리가 뽑은 사람이니까 우리 편 들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시가 좀 중립을 지키는 심판이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시장구도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는 명동지역에 대해서 시나 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 사고 우리하고 부지에 또 심판관이 있어야 돼. 심판관이 나도 한 편 써야 되겠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뭐 사건 걸 하고 싶은데 다른 생각이 있다면 법대로 합시다. 24조 사망을 들고 심판관이 어떻게 같이 저기 우리랑 경쟁 관계 있냐? 나중에 우리 싸움이 좀 말려달라고 하는 입장이 되라고 선을 긋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이제 박모 박사 또 녹음들 사주한다고 그러는데요. 법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합시다. 예. 당장 뭐 뭘도 못 되고 있는데 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용서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시장이나 그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지역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그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이 사업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수백만원이 나와서 돈 벌면 좀 소득 늘어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걸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청사 화려하게 짓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 축제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지역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고 시장에서 뽑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단 문제는 그 사업이 우리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저 공부해야죠. 영산강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대우관측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수질오염 없이 어떻게 친환경 농업을 했는가? 우리도 하자.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친환경 농업으로 영농 준비를 했다가 딱 출발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이 좀 고르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고르게. 제일 우리나라 사업 중에 나쁜 거 뭐냐면 지자체가 잔뜩 사업 벌려놓으면 외지인이 와서 다 해가지고 외지인이 그냥 돈 벌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사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농사 지어야 되는 거. 농사 안 질 사람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 질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나 안산시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고 98년 자유민주연합 전문위원 시절부터 해서 민주당 전문위원 그리고 이제 고향의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15년 동안 이 일을 봤는데요. 염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닌데 염해가 80년 지나도 염해가 올라옵니다. 염해가. 근데 지금 영산강에 714m라고 대규모 농업 해석하는 게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요. 염해를 무시하고 5만 걸 다 재배합니다. 파프리카 재배하고 해바라기 재배하고 배추, 감자 다 안 돼요. 다. 종잣값 플러스 비료대 플러스 인건비에서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고스란히. 저기는요. 정답이 뻔히 나왔습니다. 정답이. 벼 외에는 안 됩니다. 벼도 한 30% 삭감 되죠? 100% 수확 안 나옵니다. 벼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벼는 한 10년간 재배해서 염분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작물이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헥타르당 무슨 작목을 재배하면 수확이 많이 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벼 외에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료? 역시 떨어집니다. 조사료도. 수단 라이그라스 역시 떨어져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는 농촌진흥청이나 지금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내려갔는데 농촌진흥청 자료나 또 농어촌연구원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 시야관측지 사원부 딱 열어가지고 연분 얼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벼가 된다 안 된다. 되면 육지답보다는 20-30%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헥타당 종잣대, 비료, 농약 쭉 해서 총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벼 몇 섬이 나와서
팔았을 때 수지가 맞는 걸 계산해봐요. 계산. 적자나면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선거 엊그저께 조합장 선거 보셨지만 선거 이기려면 크게 세 가지에서 핵심이 필요하죠. 1. 인물에서 과연 조합장 감이냐. 두 번째, 선거 구도가 1대1이냐 1대3이냐 1대5냐. 여러 명 나올수록 내 고정표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또 상대방 표 갈라지면 더 유리하죠. 1번 인물, 두 번째 선거 구도, 세 번째가 뭡니까? 선거 전략이죠. 내가 인물이나 구도는 불리했지만 선거 이슈를 내가 좋은 걸 들고 나가면 이기죠. 근데 이슈 가지고 이겼던 선거 언제입니까? 열린우리당 보면 싹쓸이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가지고 되죠. 그런 식으로 이슈에서 이기면 되냐. 전략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우리 일도.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전략을. 자, 우리가 농사 짓고자 하는 대상의 땅은 있습니다. 사공고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참여 자격을 누구를 할 것이냐. 영동 대상지가 사공고가 맞느냐. 제비 장목은 벼가 맞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추진사항은 매번 이렇게 200명, 40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어요. 또 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를 잘 뽑아가지고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는 사전에 다 얘기가 돼서 결론을 내고 사인하는 회의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막 감론을박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이러면요 이 일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단결해서 일시 단결해서 땅을 장년 되어보자, 3년이면 되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히 나오자.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가기 전부터 농지원부가 어쩌고 세대주고 싸우시 하면 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보고를 해야죠. 요새 좋은 세상이잖아요.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문자로.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공장에 내고 공장에 집행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이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공개하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2000년이 재갈공명이 한 얘기입니다. 매립지 등의 인계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쪽 내용 보겠습니다. 매립지 임대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가야 될 정도로 우리 일이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임차자 선정, 임대차 계약. 여기까지 이사처를 갔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5월 10일에는 박사님 5월 10일에 멋자리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집파해야 되죠. 딱 지금 2달 남은 거예요. 2달 안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매립지 등의 인계인수, 사업시행계획 수립, 매립지 임대 공고, 임차자 선정 이 4개가 지금 왕창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한 5월 초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3월 오늘이 며칠이 33일이니까 2달 내에 끝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좀 딱 당장 당면 과제가 이겁니다. 농사 지으면서 막 생산비 연구하고 이게 수지 맞냐 적자 맞냐 하고 농어촌에서 따지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절대 다 양보세요. 다 양보. 안 돼요. 실은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시겠지만 벼농사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벼농사에 안 돼요. 저도 농업경제학하고 지금 나이 54세인데 수없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농사 지어가지고 한 5년 지어서 연분이 떨어지고 한 10년간 떨어지면 그때 돼요. 농지법 관련해가지고 그 시장과 군수의 역할, 시장과 군수의 역할이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이걸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시나 군이 어떤 의도를 갖고 또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명시적으로 하신 것들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산이 또 이쪽 도시가 사실 그 해남이나 남역하고는 다르게 농업적 어떤 전통과 경험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단절이 됐죠.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농민이나 어민들이 도시민으로서 이렇게 유민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런 농사 활동의 경험 또 그런 어떤 의지 표현들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시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지원과 보조와 어떤 관심을 받는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갖는 저희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도 상당히 저희들 활동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저도 사실은 교수님께 좀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은 심정에 있고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그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을 발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간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은 지난 토론 때 그 나왔던 얘기인데 40페이지에서 자료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관심으로 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정적인 장기 경작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주민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영농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교수님이 서두에 그 20년 이상의 그 임대 개념 같은 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시야지구 내에서 시야 간척지 내에서 이러한 장기 경작에 대한 안정적 요건들을 마련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은 거기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농지를 갖고 또 이 농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걸로서 이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발제에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시야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그 수많은 자원들과 연관을 해서 또 우리의 농사가 이 지역사회의 발전 형태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핵심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의 삶 문제뿐만 아니고 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역할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될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좀 당당히 시나 그 다음에 도 그리고 관련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저희들의 관심은 그런 경작, 장기적 경작을 통해서 시야지구를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생태농업 공동체로 간척지 농업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핵심일 것이고 영농 주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저희 2차 토론 발제에 나왔던 그 들녘 경영체 여기 아까 그 교수님 그 설명에서도 이제는 개별 조합뿐만 아니고 그것의 어떤 그 연대 또 그런 규모의 어떤 경작 또 규모의 그 영농 주체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야간척지 들녘 경영체로서의 어떤 그 비전을 가져가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 용농조합의 연대 또 앞으로의 내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척지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과연 주민과 농민이 지역적 이용의 개발 또 이런 간척지 중심 활동으로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의견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간척지 그 농업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려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만들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떻든 그 법률상에 있어서의 저희의 영농이 거기에 준용하고 있다. 또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책의 활동들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아마 틀림없이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과연 법적으로 농민이 또 주민이 간척지의 중심으로 서서 농사를 하고 또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지역적 기여하고 기여의 문제입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 생태,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일치, 또 그런 것의 달성. 저희는 그것이 이제 그간의 같은 논의선상에서도 우리 간척지가, 그러니까 시아지구의 간척지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태농업, 특히 경관 농업, 영농과 생태농업, 또 이 환경과 생태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수도권의 어떤 최적지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차원에서의 영농의 기여와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아 간척지의 어떤 비전들을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나왔던 자료는 이제 예전에 제가 2차 발제할 때도 경관 농업으로서 시아 간척지의 미래상, 또 발전 가능성,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로서 어떤 영농적 그 주체를 갖고서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 들녘 경영체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아오 연대회의가 정부 농업 정책의 어떤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해가는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서 간척농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의 들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모색들을 우리가 공통으로 해나가면서 영농 주체로서의 면모들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시아 간척지 들녘 경영체에 대한 어떤 그 육성 방안, 또 모색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 49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간척지 시아지구의 간척지 영농이 지역 생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주민과 정책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그 간척지 이용과 관리법에 대해서 준용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그리고 지역의 경제와 환경에 기여하는 환경, 생태, 문화, 농업으로서의 자리매김. 그리고 저희들 영농조합 연대 또 영농 주체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어떤 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어떻든 그 주민의 어떤 연대와 활동, 농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의 연대와 활동이 이렇게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 주민들이 그 시 정부, 그 다음에 정부와 어떤 협력적 의미들을 만들어가는데 게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힘일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전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